법인세법은 어떤 항목들에 대해 입금으로 보는지를 살펴보죠. 입금의 개념, 법인세법에서는 어떤 거래로 인해 순자산, 즉 자본이 증가하면 일단 입금이 발생한 걸로 봅니다. 굉장히 포괄적이죠. 주주가 회사에 자본을 납입하면 당연히 순자산, 즉 자본이 증가하겠죠. 자, 그럼 자본이 증가하니까 이 주주의 자본 납입을 입금으로 볼 거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결국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가져주시면 돼요. 법인세법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그 거래를 입금이 발생한 거래로 포괄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이런 항목들은 순자산이 증가했어도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왜 법인세법은 자본의 납입으로 인한 순자산 증가를 입금의 발생으로 보지 않을까요? 입금으로 본다는 얘기는 여러분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증가로 보아 결국 세금을 때린다는 거죠. 자본을 납입하는데 그 자본으로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주주로부터 자본을 납입받았는데 거기에 세금을 때려버리면 자본을 채 사용하기도 전에 세금을 먼저 뜯기고 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법인세법이라는 세금은요. 주주가 출자한 자본으로 회사가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이 난 거에 대해 세금을 때리는 거죠. 아예 그 종잣돈인 자본이 출자되는 시점에 자본에 대해 과세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 자본 출자액에 대해 즉 주주가 납입한 자본에 대해 세금을 때리면 자본 충실의 대원칙, 상법의 정신이죠. 거기 위배되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상법의 이런 자본 충실의 원칙의 취지에 맞게 주주가 납입한 자본 그로 인해 분명히 순자산은 증가했지만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법인세법상 입금이란 순자산 증가를 야기하는 거래로부터 입금이 발생한다. 그런 관점을 취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뭐다? 주주로부터 출자받은 자본에 대해서는 순자산이 증가했어도 그걸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을 입금으로 본다라고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거된 항목은 예시에 불과해요. 포괄적으로 순자산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입금이 발생한다라는 정신을 취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열거된 항목들이 입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법인세법 본문에서 그건 그냥 예시에 불과한 거예요. 즉 여러분 이러이러한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는 입금을 본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법인세법이 취하는 입금의 99%는 회계랑 비슷해요. 즉 회계에서의 수익은 법인세법의 입금이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99%는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1%가 바로 뭡니까? 그렇지. 회계에서는 수익을 보지만 법인세법이 입금을 안 보는 거.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회계에서는 수익으로 안 보지만 법인세법은 입금을 보는 거. 총회법과 순회법 회계 처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배우셔야 돼요. 토지는 유형자산 중에 유일하게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죠. 5만 원 지출한 것 중에 최초 취득 이후 3년간은 비용 처리할 금액이 없겠죠.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즉 비상각 자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4년 시점에 취득 이후 4년 시점에 처분을 하는 거죠. 취득 시점에 5만 원은요. 취득 시점에 돈을 썼다고 해서 비용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언제 비용 처리를 하냐면 삼각자산이면 그 수익에 대응해서 야금야금 비용 처리했을 테지만 이 토지는 비삼각자산이기 때문에 즉 삼각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보유 시점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처분 시점에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이 토지 5만 원에 산 이 5만 원짜리 토지를 7만 원에 처분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이 7만 원 처분에 대해 순회법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총회법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순회법은 되게 쉬워요. 순회기란 게 뭐냐면요. 이렇게 5만 원짜리 장부 금액 토지를 7만 원 받고 처분했으니 처분이익은 2만 원이다. 이게 바로 순회기죠. 5만 원짜리 토지를 7만 원에 팔았으니 이익은 2만 원이다. 순회익으로 표시하는 관점이 바로 뭡니까? 순회법 회계 처리고. 총회법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현금 들어왔죠. 그걸 수익으로 봐요. 총액을. 그리고 토지 5만 원 있죠. 드디어 이제 뭡니까? 그렇죠.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장부가 5만 원을 전부 비용으로 잡고 들어온 현금 전부를 수익으로 잡는. 자, 그러면 어쨌든 수익 7만 원, 비용 5만 원이니까 이익은 굳이 분개를 하지 않아도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산은 되겠죠. 왜냐하면 수익과 비용을 인식했으니까 이익은 저절로 2만 원 인식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는 똑같아요. 순회법도 총회법도 이익이 2만 원 인식되는 건 같아요. 그런데 총회법은 순회법과 달리 자산의 증가 총액을 수익으로 보고 자산의 감소 총액을 감소로 비용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산의 증가 총액을 수익으로 자산의 감소 총액을 비용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총회법 순회법 회계 처리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비교해서. 그러면 왜 자꾸 뜬금없이 이 총회법 순회법 이 회계 처리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냐면 이 총회법 관점에서 회계 처리를 이 총회법 회계 처리가 법인세법 관점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법은요. 양도금액 7만 원을 입금으로 취득금액 5만 원을 손금으로 인식하는 이 총회법 회계 처리를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순회법이든 총회법이든 손익인식 금액 즉 처분익 2만 원을 동일하게 인식하죠. 이 법인세법은요. 총회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실제로 뭐 법인세법이 막 회계 처리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법인세법 본문이 이 총회법 관점을 총회법 분계 회계 처리를 전제로 기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인세법은 총회법 관점에서 그 법인세법 본문의 기술을 한다는 걸 모르시면 헷갈려요. 왜냐하면 회계는요 매출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매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 이게 회계에서의 유일한 총회법 분계거든요. 그러면 요 매출을 수익으로 매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 요게 총회법 회계 처리인데 요거 빼고 나머지 모든 수익 비용 인식 회계 처리는요. 회계는 순회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계 젖은 그 관점에서 회계 관점에서 이 법인세법 본문을 읽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순회법이 절대적인 어떤 회계 처리의 우위를 차지해서 회계를 배운 사람들은 그 순회법이 머릿속에 있는데 법인세법은 엉뚱하게 그 총회법 관점에서 이게 기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인세법 본문 처음 읽을 때 요 총회법, 순회법 헷갈려가지고 독해가 어려운 경우도 있죠. 자기주식 처분 이익 회계는 뭘로 처리했습니까? 자본의 증가로 회계 처리했죠. 세법은요. 입금으로 봤죠. 수익의 증가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오류수용 분계를 통해 이런 회계 처리를 했죠. 이런 세무조정을 했죠.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자, 전기에 재산세 20만 원을 냈어요. 그런데 단기에 보니 그중 10만 원이 너무 많이 낸 거야. 그러면 당연히 과세관청인 세무서는 10만 원 많이 낸 거를 돌려주겠죠. 그러면 그 10만 원 많이 낸 거에 대해서 법인세법은 입금으로 보죠. 자, 그래서 이 재산세와 같은 세금과 공과죠. 비용입니다. 기업 폐계의 비용이면서 법인세법이 손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에 재산세라는 이 세금과 공과 비용을 회사가 납부를 해요. 그러면 전기에 어떻게 배치를 할까요? 그렇죠. 현금의 지출
20만 원. 그리고 그걸 뭘로? 그렇죠.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인식하죠. 이렇게 회계처리를 할 거예요. 전기. 근데 단기에 보니까 전기에 20만 원 낸 것 중에 10만 원을 너무 많이 낸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려받겠죠. 회사 입장에서. 그럼 현금 20만 원을 돌려받고 그걸 뭘로 잡는다? 그렇죠. 수익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 세법도 이 기업회계 기준과 관점이 똑같습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면 기업회계 기준 관점에서 회사가 회계처리를 잘했다면 세법도 그와 관점이 같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없다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문제에서 회사가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하여 그렇죠? 재산세 환급에 대해 뭘로? 예, 이거 20이 아니고 10이죠. 재산세 환급받은 거에 대해서 회사가 뭐 그냥 수익이 아니라 자본의 증가를 회계 처리했다. 그럼 뭡니까? 그렇죠. 세무조정이 들어가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또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재산세와 다르게 법인세의 경우에는요. 예, 법인세를 뭡니까? 납부한 시점에 당연히 기업회계 기준은 이 법인세 비용을 비용으로 보죠. 그런데 법인세법은요. 이걸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회사가 만약에 법인세를 비용 처리했다면 세법이 그걸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거죠. 어떤 세무조정? 그렇죠. 송금, 물산입, 소득자분은 기타 사유유출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는 비용 처리했지만 세법이 그거에 대해서 송금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사유유출인데 사유유출에 대한 소득처분 여러 가지 있었죠. 정당한 경우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자, 그럼 이 법인세법이 법인세 비용을 송금물산입하는 건 정당한 사유유출로 보고 즉 기타 사유유출로 보는 것이죠. 자, 일단 여러분 두 가지 확인하셔야 돼요. 복습입니다. 자, 법인세법은 일단 왜 이 법인세 비용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송금물산입하는 걸까요?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예. 이 법인세 비용을 손금 인정해버리면 원래 해줘야 돼요. 원칙상. 문제가 뭐냐면 각 사업인의 소득을 계속해서 계산해야 되는 순환율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법인세 비용을 송금 불산입하는 거지. 자, 이런 부득이하게 손금 불산입하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경우, 즉 전기에 법인세 비용을 회사가 비용 계산했어요. 그럼 전기에 당연히 송금 불산입했겠죠. 그런 세무조정 들어갑니다. 기본으로. 그런데 전기에 20만큼 법인세 비용을 냈는데 그중에 10을 너무 많이 낸 거야. 그럼 단기에 뭐예요? 돌려받겠죠. 그러면 전기에 그러면 이 돌려받은 거에 대해서 입금 처리합니까? 아니란 얘기지. 여러분 재산세를 단기에 돌려받아요. 그걸 왜 기업회 기준 수익으로 보고 세법은 그걸 입금으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전기에 비용을 너무 많이 인정해 준 거야. 즉 결과적으로 보니 전기에 20 중에 10만큼을 손금이 아닌데 손금을 인정한 거지. 그걸 단기에 돌려받을 때 법인세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기 비용을 취소합니까? 아니라고. 비용을 취소시키지 않고 그냥 그 비용 취소할 만큼을 입금으로 봐버리는 거야. 그럼 쌤쌤이죠. 그렇죠? 네. 비용의 취소나 그걸 입금으로 보나 각 사업원자 소득 금액이 미치는 영향은 똑같아요. 여러분. 비용을 취소시켜도 각 사업원자 소득 금액이 증가하잖아요. 비용의 취소는 송금에 그렇죠? 감소니까 각 사업원자 소득 금액이 증가하고 비용을 취소시키지 않고 입금으로 잡아도 뭡니까? 각 사업원자 소득 금액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의 취소나 입금으로 잡으나 똑같아요. 각 사업원자 소득 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재산세 과원합한 거에 대해서 단기에 돌려받는 경우 기업회계 기준이나 세법이나 입금으로 본다. 수익으로 본다. 하지만 법인세 비용의 경우 단기에 전기에 과원합한 법인세 비용을 단기에 돌려받을 때는 얘기는 다르다 이거지. 일단 전기에 법인세 비용 회사는 비용 처리했지만 세법은 정당한 사유출로 보고 그렇죠. 송금불산입 하잖아요. 자, 그 송금불산입된 법인세 비용을 단기에 일부 돌려받아요. 그럼 법인세법은 그걸 입금으로 봅니까? 재산세
처럼 아니란 얘기지. 재산세를 돌려받았을 때 입금으로 보는 이유는 그렇지. 비용의 취소. 즉 전개 송금을 너무 많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 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전개 송금 인정 못 받았잖아요. 송금 못 받은 걸 돌려받았으면 그거를 입금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입금을 보는 이유가 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 그렇지. 비용의 취소. 그렇지?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고. 자, 요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익을 세법은 입금으로 봅니다. 이거 아주 특이한 제도예요. 일단 요 요건을 성립하려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동시에 일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리고 그 특수관계인이 개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싸게 사야 돼. 그리고 그 대상이 유가증권이어야 돼. 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요 시가와 저가 매입가 간의 차익을 입금으로 본다는 얘기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 회사가 음,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뭐 대표적인 예가 주주겠죠. 그 주주로부터 예, 시가 100짜리 주식을, 유가증권의 대표적인 예가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가 주주로부터, 특수관계 있는 개인이죠, 시가 100짜리 주식을 80원에 매입하는 거야. 그럼 회계는요, 이런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어쩌고 하는 이 내용을 몰라요. 이거 법인세법만이 아는 내용이야. 법인세법만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세법 회계는요, 그냥 돈 썼네 80, 현금의 감소, 그리고 유가증권 자산의 증가로 회계 처리합니다. 근데 세법은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돈 썼네. 오케이. 이건 공통이지. 그런데 이 자산을 얼마로 인식한다? 그래요. 100으로 시가로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차이 금액 얼마? 20만큼을 뭘로? 세법은 입금으로 본다는 얘기야. 아주 특이해요. 아주.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 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를 일단 수정하는 오류성 무게를 끊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는 입금을,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는데 세법은 입금 20만큼 인식해야 되니까 입금의 증가 20. 그리고 회계는 자산을 얼마로 인식했는데 80. 근데 세법은 얼마로? 100. 그럼 얼마 차이? 그렇지. 자산 차이 20에 대해 자산을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 그럼 여러분 요거 번역할 수 있죠? 자산을 증가시켰네. 유보 마이너스 유보. 유보 얼마? 20. 이거는 입금 산입이죠. 따라서 입금 산입 20. 그렇죠? 네, 유보. 이런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거지. 자, 그 세무조정까지 해봤고, 이 특수관계인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는 경우 그 시가와 매입가의 차익을 뭘로? 입금으로 본다는 이 법인세법 규정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왜 법인세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는지에 대해 우리 살펴보죠. 자, 뭐냐면요, 개인이나 법인이 자산, 그쵸? 그거를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잖아요. 싸게 양도하잖아요. 싸게 팔잖아요. 그러면 그 싸게 판 놈은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거를 부당행위상 부인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나 법인이든 법인이든 어떤 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놈에게 싸게 팔잖아요. 그리고 그 싸게 판 놈이 뭡니까? 세금을 내야 돼. 그 싸게 판 만큼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 세법의 예외 조항으로 있어요. 소득세법이 예외 조항인데 그게 뭐냐면 소득세법은 개인을 규제하는 거거든요. 개인의 세금에 대해 규제하는 법전인데 소득세법에 예외 조항으로 뭐가 있냐면 개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매도자에게 과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식이나 공채와 같은 유가증권을요, 좀 많이 사고 팔라는 취지에서 소득세법이 이 주식이나 공채와 같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즉 예, 세금을 물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야 이거. 기본적으로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있어가지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산을요, 싸게 팔면 세금을 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경우 또 동시에 그 개인이 유가증권에 대한 자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싸게 파는 경우에는 뭡니까? 이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규정, 이것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세 불평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법이 이 특별조항으로 뭡니까?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 매입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매도자 너는 세금 못 물리네. 왜? 소득세법의 그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한다? 그렇지. 매수자인 법인 네가 세금 물어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개인 간의 부당해상 부인을 하는 게 규정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이거는 법인세법한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그치? 예. 특히 그 자산이 어떤 자산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래에, 그치? 예. 그러니까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그쵸? 예. 유가증권과 같은 그런 특별한 자산을 매매할 때 싸게 매매하지 말란 얘기야. 싸게 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너 세금 문다 이 얘기죠.